10번부터 풀어볼게요. 10번 같은 경우에 조금 풀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요 오른쪽 친구 이 친구는 왜냐면 이게 3의 배수 기준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푸는 게 어렵지가 않아. 1부터 3n까지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에다가 1부터 3n까지 집어넣으니까 A1, A2, A3 그 다음이 A4, A5, A6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야. 근데 3n까지 더하니까 총 3n개를 더하기 때문에 3개씩 묶어보면은 n개 묶음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엔 10이고 3의 배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19가 나오니까 너 10이고 10이고 너가 마이너스 19인 거야. 여기도 그러겠지? 그럼 이게 몇이야? 1, 1이지. 그래서 1이 되고 너도 1이 돼. 근데 묶음이 n개라고 했으니까 1이 n번 나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n이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뭐랑 같아? 이거 이렇게 놓으면 힘들거든. 넘겨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n인데 이 n은 사실 뭐야? 1을 n번 더한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1 이것이 0이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 자 그럼 나는 다시 말하면은 뭐야? ak 빼기 1이라는 수열을 n번 더했더니 0이 되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AK 빼기 1이라는 수열을 한번 써볼게. AK 빼기 1은 위에 써있는 요 수열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0에서 빼면은 9고 19에서 빼면 마이너스 20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n이 3배수가 아닌 경우 아래는 n이 3배수인 경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갖다가 1항부터 n항까지 더했을 때 0 나와야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 친구의 항을 여기 k 캔네에 n이라고 써있네. 저기 오른쪽 그치? 그래서 n으로 바꿀게. n. 그럼 n 값에 따라서 한번 나열을 해볼게. 그리고 우린 시그마를 구할 거니까 시그마는 sn인 거지. 그래서 sn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 이거야. 자 그럼 n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8인 경우, 9인 경우 땡땡땡. 조금만 붙여볼까? 너무 멀찍하니까 이렇게 조금만 붙여볼게. 자, 이 상태에서 an 빼기 1은 몇이 되는지 보자. 아 여기다 빼기 1이 아니고 뒤에다 빼기 1이지.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9, 3의 배수면 20이야 마이너스. 그럼 너 9, 너도 9, 너는 20의 마이너스, 너도 9, 9 마이너스 20, 9, 9 마이너스 20 이게 반복되는 거지. 자 그럼 SN 우리는 1항부터 더하는 거잖아. SN 해보자. n이 1일 때는 9겠지. n이 2일 때는 둘이 더해서 18이겠지. n이 3일 때는 너까지 더하니까 마이너스 2일 거야. 4일 때는 9를 더하니까 7일 거고 너 더하니까 16일 거고 너 더하니까 마이너스 4일 거야. 너 더하니까 5인 거고 너 더하니까 14인 거고 너 더하니까 마이너스 6인 거야. 자,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은 뭐 있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외의 수열이 나오면은 나열하면서 관찰하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만약에 난 이 관찰을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서 그냥 보면 답이 나와. 그럼 그냥 풀면 돼.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열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나열을 해봤더니 지금 구조가 9더하고 20 빼고 있잖아. 그럼 보시니까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99, 20, 99, 20 이러고 있으니까 괜찮지? 그래서 보니까 이 세 개 단위로 나눴을 때 있잖아. 세 개 단위로 나눴을 때 앞에 친구는 홀수로서 2씩 줄어들어. 가장 마지막 친구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짝수로서 계속 마이너스 2씩 빠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맨 앞에 친구 0이 될 리가 없어. 우리는 SN이 0 되는 거 찾잖아. 마지막 친구도 0이 될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0 되겠지? 언제 0 되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럼 18, 16, 14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두 개씩 줄어들고 있는 거야. 가운데 있는 친구가. 그러면 몇 번 가야지 0이 될 거야? 18에서부터 몇 번 가야 돼? 2를 9번 가야 되겠지? 그럼 9번 가니까 한 번 갈 때마다 3개씩이잖아. 그러면은 9번 가면은 27칸 간 거야. 그치? 얘에서부터 27이야.
근데 얘가 두 번째 항이잖아. 두 번째 항. 그럼 두 번째 항에서 27번 간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답은 29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0이 되려면은 29번 더해야 된다라는 뜻.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좋겠다. 다음 거로 가볼게. 요 다음 거 문제는 좀 쉽죠? 그래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야. 그 얘기는 뭐야? 극소가 나왔을 때의 x값을 찾으시고 그거 넣어서 마이너스 40부터 찾으면 끝난다 이거지. 그럼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f'x는요 3x의 제곱 플러스 6ax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묶으면은 3x로 묶으면은 x 플러스 2a가 된다. 그러면은 2a가 저 마이너스 2a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서 0이 나오잖아.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언제가 극소인지가 갈릴 거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0일 때가 더 쉬우니까 0일 때가 극소라고 쳐보자. 그래서 x는 0에서 극소야. 그 말은 즉 f의 0이 마이너스 40이라는 거지. 근데 f0은 4a잖아. 그럼 a가 몇이야?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야. 근데 a가 마이너스 10이면은 아까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근이 x는 0과 플러스 20이 되는 거야. 그럼 저 도함수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그려지겠지. 0하고 20으로. 그럼 20일 때가 극소인데? 0일 때가 극소라고 가정하고 한 거잖아. 이거 뭐야? 모순이지. 왜? 가정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가 극소인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일 때가 극소여서 마이너스 2a를 집어넣는다. 그럼 f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갖다 집어넣으면은 저 어떻게 되느냐? 세제곱하니까 마팔 a 3승에다가 3a에다가 이거 제곱한 거 넣으니까 12a 3승이고 플러스 4a겠지? 걔가 마이너스 40인 거야.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4a 3승이니까 4를 지우면서 넘기면은 a 3승 플러스 a 플러스 10 이꼴 0인 거네. 이거 쉽지? a는 마이너스 2겠다. 괜찮죠? 뭐 필요하시면 인수분해까지 하면 되겠지? a 플러스 2에다가 a 제곱에다가 플러스 몇이냐? 2a 마이너스 2a네? 여기에 마이너스 2a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나오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되겠다. 근데 여기는 판별식이 음수죠. 여긴 근이 없다고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가 맞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니까 f2를 구하려면 f2는요 위에다 넣으면 되겠죠. 8에다가 12a 8에다가 12a에다가 4a가 상수였거든.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을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30이지. 8 빼기 32 해서 마이너스 24다. 답은 1번이야 라고 간단하게 풀면 되겠고요. 자, 12번 문제 간단하게 가볼게요. 원점 5에서 곡선에다 그은 접선이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유형이잖아. 그치? 접점 X좌표를 T라고 잡고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다. 세워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Y는 F'T니까 3T 제곱 플러스 4T 빼기 1 X 빼기 T 그 다음에 FT니까 T 3승 플러스 2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4다. 요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근데 어디서 그은 거야? 0,0 즉 얘는 0,0을 지난다. 그래서 0, 0을 대입하시면은 좌변은 0, 우변은 이렇게 전개하면서 갈게요. 한 방에 마이너스 2t 3승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에다가 그 다음으로는 t는 사라지고 플러스 4가 남는다. 그럼 이항하면서 2로 나누면은 t 제곱 플러스 2 t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2가 0이다. t가 1인가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인수분해 해보면요. t 빼기 1에다가 t 제곱에다가 그 다음이 플러스 2t에다가 플러스 2인가요? 요렇게 나오네. 여기도 판별식이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t는 1이다. 즉 접점의 x좌표가 1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을 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시면 f1은요 당연히 6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때 나보고 뭐라고 했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시고 이 정적분으로 먼저 구하신 다음에 요 넓이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티그랄 b가 마이너스 2라고 했거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 x 3승 2x의 제곱 여기 있으니까 이거 그냥 보고 쓰면 되잖아. 빼기 x 플러스 4의 dx 빼기 요 넓이 몇이야?
밑변이 1이고 높이가 6인 거지. a점이 1,6이니까 넓이는 3이다.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 3은 사실 뭐니? 인티그랄 마이부터 1까지 1의 dx랑 같지? 이게 3이잖아, 얘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 대신 써서 그냥 여기서 갖다 빼버려도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 3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dx가 되겠지? 1의 dx였으니까 걔가 몇이냐라고 물어봤네. 계산하자. 4분의 1x 4승의 플러스 3분의 2x 3승의 빼기 2분의 1의 x제곱에다가 플러스 3x다. 거기다가 마이 넣고 1을 넣는다. 이거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집어넣으면 4분의 1에다가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4제곱이니까 16 빼니까 마이너스 15점. 그다음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1의 세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그럼 1에서 마이너스 8 빼니까 9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의 제곱은 3, 4 빼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 플러스 3에다가 둘이서 빼면 3이죠. 자, 이렇게 계산만 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5에다가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9가 된다. 너네 둘이 더하면 15죠. 자, 그러면 4로 통분하시면요 15 먼저 60이고요 플러스 너는요 6이죠. 얘는요 빼기 15가 그대로 계시겠죠. 그럼 몇이야? 4분의 51이다 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이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자, 다음으로 좀 가볼게요. 자, 13번입니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 두 개로 나뉘고요. 닫힌 구간이네요. 그럼 그림을 좀 그리면서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이니까 얼마 없잖아, 그치? 코사인을 뒤집고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만큼 올리는 거죠. 그럼 우린 저 코사인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압니다. 그쵸? 자, 여기 마이너스 파이가 있고 0이 있고 여기 파이가 계십니다. 코사인 그냥 뒤집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원래구나 이건. 뒤집으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1만큼 더하니까 올라가셔서 요런 식으로 그립니다. 요런 식으로. 괜찮죠? 그럼 여긴 몇입니까? 파이, 2겠죠? 얘 0,0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렸고요. 왼쪽을 그려야 됩니다. 왼쪽은 sin x를 a배 한다. sin x 그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니?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오른쪽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얘가 사인이야. 그럼 a가 양수면은 a가 커질수록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a가 음수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지. 괜찮지? 그럼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 a의 부호에 따라서 나누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a가 양수라고 치자. 그럼 아래로 이렇게 볼록할 거예요. 그럼 최대 최소의 차가 4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최대가 2가 나오잖아. 왼쪽에서 최대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a는 2여야 되는 거야. 2여야지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왼쪽이 위로 볼록할 수도 있거든. a가 음수면은.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가 여기서 나오고 최소는 0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가 또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개 구했고요. 곱하시면 마이너스 8이다 하시면 돼. 그래서 사인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는 a 그대로 나오는 거고 여긴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a의 부호를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안 헷갈리게 조심하시면 되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14번. 14번은 우리가 수능 보려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들 중에서는 좀 쉬운 편이야. 14번 치고는. 왜냐면 이거는 해석이 너무 자주 나왔던 문제라서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해야 돼 사실. 자,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모든 실수 x1, x2 야 이씨 이거 어떻게 뭐지? 인데 적분 구간에 항상 주의하는 거야. 적분 구간이 어때? 봤더니 왼쪽 친구랑 오른쪽 친구랑 적분 구간이 같아. 넘겨볼래? 합쳐지겠지. x1, x2 이게 갑법성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ft 빼기 얘가 들어가지? f 프라임 a t 빼기 a 그 다음에 여기 fa가 있었죠?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꿔 썼어요. 요거의 d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생각을 해봐. x1보다 x2가 커. 그럼 이거 적분 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인 거지. 우리 적분은 보통 a에서 b까지 요렇게 생긴 거 a에서 b까지 하면 요 넓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치? 즉 정상 방향으로 적분하고 있는 거야. 정상 방향으로 적분하고 있을 때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x1, x2가 2이니까 어떻게 적분하건 정상 방향으로 했을 때 항상 양수야 그 결과가. 그럼 뭐야? 안의 함수가 애초에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겠지. 만약에 그게 조금 힘들어? 그럼 0을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요. 괜찮죠? 그러면 아내가 어때야 돼? 당연히 커야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론은 뭐야? 모든 x1, x2니까 임의의 모든 x1, x2 즉 임의의 아무 곳에서나 xt 빼기 f 프라임 a t 빼기 a 빼기 fa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너만 넘겨볼까? 그럼 f t를 x라고 써볼게. 그럼 x f 프라임 a x 빼기 a 플러스 fa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부등식은 뭐야? 부등식은 그래프를 연립해서 만든 거니까 y는 fx가 크거나 같아요. y는 f 프라임의 a x 빼기 a 플러스 fa보다요 라고 되는데 이건 뭐니? fx의 x는 a에서 접선이지, 즉 접선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모든 x에 대해서. 즉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보다 원래 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요 라는 건데 그거 만족시키는 a가 이렇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밑에 써 있잖아, a 범위. 자, 그러면 fx는 최고차계수가 1인 4차 함수거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괜찮지? 그럼 접선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쳐볼까? 접점이 그럼 이렇게 생겼어. 그럼 아래 부분이 존재하지. 근데 안 존재한다며, 항상 위라며. 그럼 여기는 안 되는 거야, a가. 이 말 이해되지? 자, 뭐 어디까지 될까? 여기가 a라고 치면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항상 위에 있네 얘가. 그럼 여기 a 값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a에서 다 된다고 했으니까 요 a도 되고 요 a도 되고 요 a도 되고 요 a도 되고, 즉 마이너스 1과 3이 경계선인 거야. 어디겠어? 여기에요. 요거는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이도 아니야, 몇 번 하다 보면은 4차 함수 개형은 맨날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의 접선 그려봐. 머릿속으로 그려봐. 항상 4차 함수가 위에 있지. 3보다 오른쪽에서의 접선도 항상 4차 함수가 위에 있지. 근데 그 사이에서의 접선은 아래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접하는, 동시에 접하는 이러한 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fx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친구는 뭔데요? 이거 직선이네요? lx라고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lx는 뭐예요?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f1이 15고 f'1이 1이라고 돼 있어. 여기 이 둘의 정 가운데에 1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투대 돼 있지? 여기 1일 때 여기 접선을 싹 그려보면은 어때? 얘랑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1,15였고요. 맞죠? 1,15였고요. 이거의 기울기가 1이었어. 그러면은 a 값이 1인 거예요. 그래서 lx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일반항 만들어 볼까? fx 빼기 lx니까 x 플러스 b를 빼면 되겠지. 걔는 뭐야? f는 최고차계수가 1이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접하니까 너의 제곱에다가 너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나는 이제 b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b를 어떻게 찾아가 아니고 1,15를 f가 지나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성립해야겠지. 그래서 1 집어 넣으시면요 15 빼기 1 더하기 b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4 곱하기 얘도 4죠? 16이네요. 이거 갖다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요 빼기 1 빼기 b가 1이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완성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실 수 있다. 그럼 fx는 몇입니까? 따라서 fx는 요 x 플러스 b를 넘기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빼기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 빼기 b가 2죠? 마이너스 2. 그럼 f의 4를 구하니까 f4는 대입하시니까 따라서 f4는 대입하시면은 이거 5고 여기는 1이죠? 그럼 25에다가 플러스 2가 돼서 답은 27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4차 함수 개형 기본적인 거 대칭형 잘 보셔야 되고요.
자, 15번 문제 봅시다. 요 15번 문제 같은 거는 요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못 풀면 안 돼요. 못 풀면은 그냥 기출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야. 자, 요 친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구간에 따라서 나오는 구간함수입니다. 구간함수예요. 그러면은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려야겠죠. 자, 그려볼게요. PQ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그려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린 다음에 예외 구간을 나중에 지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X축이 계시고요. 저거 2일 때 X축하고 만나죠. 그래서 여기다 2를 찍으시고요. 당연히 2에서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일 거고요. 이쪽은 이렇게 되는 형태일 거다. 이 정도는 기본형이니까 그리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 그리면 항상 정근선을 좀 생각을 해주자. 이거 당연히 사겠죠? 그럼 여기 교점이 있으니까 교점 같은 거는 보이면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게 좋죠? 3 넣으면 되죠? 3,3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럼 PQ가 어딨냐? 나도 모른다 이거야. 나도 몰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하래? 특정 PQ 사이 범위에다가는 로그를 그리래. 로그, PQ가 어딘지 모르는데 저 로그를 어떻게 그려? 그렇기 때문에 로그는 기본적인 형태만 그려보는 거야. 기본적인 형태 이렇게 생겼어. 일로 계속 내려가고 일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기본적인 로그야. 그치? 지금 증가하는 빛이 2인 로그.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래. 자, 1대1 대응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서 점이 한 번씩만 존재하는 요런 형태가 돼야 돼. 그러면은 y가 졸라 클 때도 그림이 무조건 있어야겠지. 괜찮지? 지금 q보다 큰 곳에는 이 절대값 로그 함수, 지수 함수잖아. 이 부분이 무조건 그려진다는 얘기야. 여기 꼬랑지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y 값들이 다 포함된다. 괜찮지? 그리고 q보다 작은 곳에도 저 절대값을 그리는 거니까 여기 왼쪽으로 쫙 올라가는 것도 여기 다 그려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x가 한참 작아지는 곳과 y가 한참 커지는 곳은 일단 충족이 됐어. 1대1 대응이니까 다 충족돼야 돼. 근데 사실은 실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근데 있잖아. 우리 지금 보면은 여기 x축이었잖아. 지금 y는 0이란 말이야. y는 0보다 아래는 그림이 없지. 근데 여기 아래도 전부 다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왜?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로그의 아래 꼬랑지가 내려와야 돼. 즉 아래 꼬랑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형태가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로그가 여기 어딘가에 그려져서 계속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 1대1 대응이려면 특정 y값이 2번 나오면 안 되지. 여기 2번 나왔네. 그치? 그게 뭐야?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한 번은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왼쪽에 요만큼을 없애버릴까? 그럼 얘는 인정한다 이거지. 근데 여기도 겹치잖아. 그러면은 이번 여기 살리고 이쪽을 없애버릴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띄엄띄엄 만들어지는 거야. 띄엄띄엄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니? 왜? P보다 작고 Q보다 크다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만 그림을 그리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만 사라지면 안 되잖아. 즉 사라질 거면 한쪽이 몰빵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여기가 다 사라지면 될까? 안 돼. x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다 사라지는 건 안 되겠어. 그럼 결국에 오른쪽이 대부분 사라지는 방식으로 가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사라져야겠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좀 사라져야겠어. 괜찮죠? 어디까지 사라질 건데 얘는 4까지 올라가니까 이 친구가 4까지 올라가지만 4보다는 작죠. 점근선이 4니까 오른쪽에서 4를 채워줘야겠지. 그럼 요거는 그대로 계셔야 되고 여기도 그대로 계신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론해서 하나씩 짜맞춰서 나아가는 문제예요. 이게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확실시 그려지는 부분까지는 내가 그렸어. 그럼 이제 내가 충족시켜야 되는 나머지 부분은 어디냐 이거지. 지금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로그 아래 꼬랑지가 그려져야 된다며. 괜찮지? 근데 로그를 그려볼게 한번. 여기다 다시 로그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아래 꼬랑지의 정근선 몇이야? x는 0이지. 그럼 0 왼쪽은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로그 입장에서는. 근데 로그 입장에서는 안 그려지는데 그 로그를 갖고서 f를 만드는 거니까 f 입장에서는 여기 그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지. 여기 없으면 안 되지. 왜?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어딘가에 0이 있다고 치고 그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로그가 그려질 텐데 계속 내려갈 텐데 괜찮지? 계속 내려갈 텐데 여기 왼쪽도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이
지수의 절대값으로 인정해줘야겠구나 인 거야. 괜찮죠?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여기 몇입니까? 좌표가 0,3인가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0,3이고 그럼 우리는 이 로그는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야. 어디까지 가겠어? 여기가 3에서 잘렸으니까 여기 없어진 것만큼 이렇게 와서 요 부분을 얘가 이렇게 충족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내려와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라고 짜맞춰가지고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조금 짜맞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y는 3. 그럼 여긴 몇이냐 이거야. 몰라 나도. 근데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를 충족시켜줘야 되지. 그리고 얘도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고. 내려오시나요? 내려오시면 안 되죠. 미안해요. 내려오시면 안 되죠. 여기가 그려오면은 얘랑 겹치잖아, 그렇지? 양쪽이 겹치잖아.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저긴 내려오면 안 되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또독또독 내려와서 이 부분을 얘가 이렇게 충족시켜줘야겠지. 그럼 이제 4분면처럼 쫙쫙쫙 평행선으로 잘라 보면은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려? 이렇게 이 부분 충족됐고요. 그림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y 값은 얘가 충족을 시켰고요. 그보다 아래 y 값은 얘가 다 충족시킨 거예요. 자, 이제 x값 기준으로 볼게. x값 기준으로 여기 0 기준으로 왼쪽 값은 얘가 충족시켰고 3을 기준으로 0과 3 사이는 얘가 3보다 큰 곳은 얘가 충족시킨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충족이 끝났어. 괜찮지? 그럼 요 점은 몇 컴마 몇이니? x가 3이고 y는 얘랑 같으니까 3이지. 3,3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론 p는 몇이야? 0이고 q는 몇이야? x값인 3이고 그 다음에 요 로그 함수 a 플러스 로그 2의 x가 3,3을 지나니까 3은 a 플러스 로그 2의 3이다. 요 식들을 내가 얻으실 수 있다. 여기까지는 분석이 좀 할 수 있어야겠어. 복습 꼭 하셔서 본인 걸로 만들어봐. 한 서너 번 하다 보면 돼. 잘 안 돼도. 자, 나보고 지금 구하라고 한 건 f2분의 q 플러스 p니까 저거 두 개 더하면 3이지. 그럼 이거는 아래다 넣는 거잖아. 로그에다가 a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이다. 이거 몇이니? a 더하기 로그 2의 3 빼기 1인 거지. 2분의가 1로 나가잖아. 그치? 근데 이거 몇이야? 여기서 3이라 했지 위에서. 그래서 3 빼기 1 하니까 2다. 답은 2번이야 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지. 자, 여기 20번 같은 경우 한번 풀어보면은 AD가 루트 2라고 돼 있고 일단 주어진 건 다 적어야겠지. AB랑 AC가 1대 2대 1이래.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PQ가 있네. 그럼 2T 그 다음에 여기 T 이렇게 잡을게. 그리고 나서 나보고 지금 BC를 3대 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3대 1. 그럼 여기가 3S 여기 S 이렇게 잡을게. 그때 여기 세타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이 특정 변을 갖고 맞대고 있고 요 각이 여기로 가면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저거 갖고 문제를 풀어야겠지 우리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서 외접원의 넓이 ABD의 외접원이니까 지금 세타는 알고 있으니까 AB의 길이 즉 T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왼쪽 삼각형에서 요 세타가 마주보는 변에 대한 코사인 법칙 해볼게. 그럼 4t 제곱은 2 더하기 3s의 제곱이니까 9s의 제곱 되고 빼기 2배의 루트 2배의 너 곱하기 너지. 그러면은 6 루트 2s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측에서 하면은 t 제곱에다가 2 더하기 s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니까 걔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 그렇기 때문에 2배의 루트 2의 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이 상태에서 정리해보자.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인데 4분의 루트인 루트 2분의 2루트 2분의 1이지. 그래서 2루트 2분의 1이니까 요거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친구는 뭐가 돼? 3s가 되겠네. 3s가. 얘는 그냥 s가 되겠네. s가. 자, 이제 위에 거랑 아래 거 연립하기 위해서 아래 거 4배에서 갖다 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위에 거는 우변만 써보면은 요게 되고 걔가 아래 거에 4배랑 같겠지? 8 더하기 4s의 제곱 플러스 4s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 좌변으로 다 넘기면은 5s 그죠 왜 이래 5
s의 제곱 마이너스 7s 마이너스 6이 꼴 0이 돼.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5s에다가 s에다가 여기 빼기 여기가 3 플러스 3에다 빼기 2 하면 되겠네. s는 길이니까 양수겠지. 그래서 s는 2야. 그 2를 위에다 집어넣으시면 이 두 번째 식에다 넣자. 그러면은 t제곱은 2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2다. 이거 8이지. 그래서 t는 4루트 2네. 2루트 2네. 2루트 2. 자 그러면은 AB가 요거 2배니까 4루트 2지. 그럼 AB는 뭐야? AB는 4루트 2인데 2R 사인 세타지. 그래서 2R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곱해서 더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1 되는 친구지. 이거 제곱하면 8분의 1이지. 그러면은 2 루트 2분의 루트 7이겠네. 그치? 8분의 7이 돼야 되잖아. 제곱했을 때. 자 이제 양변 계산해 보자. 이렇게 지워지네. 그리고 이거 넘기면은 8이 되고 R의 루트 7이지. 그럼 넘기니까 R은 루트 7분의 8이다. 근데 왜 저번에 뭐 구하랬지? 넓이. 그럼 제곱하고 파이 곱하면 되니까 7분의 88 64파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분모 문제 더하니까 71이다. 자, 요 2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지. 자, n 플러스 1번째를 다음항, 그다음 n번째를 앞에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자연수래. 첫째 항이 자연수였으니까 나머지 항도 다 자연수냐? 그건 모르는 거야. 왜? 앞에 항을 항번으로 나눈 게 그 다음 항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보장은 없어. 단 n도 자연수고 처음 시작도 자연수였기 때문에 모든 항이 양수인 거는 확신할 수 있다. 괜찮지? 자, 그 상태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A6를 알려주고 A1을 구하랬으니까 역추적하라는 얘기지. 그럼 A6, A5, A4, A3, A2, A1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시작해보자. 여섯 번째 항이 2였어요. 그러면은 얘 지금 n이 5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가 6인 거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돼? 뒤의 항은 앞의 항을 한 번으로 나눈 겁니다. 언제요? 앞의 항이 3 이상일 때요. 항번호가 5죠. 앞의 항이 5로 나누니까 5로 나눠서 2가 나오려면 10이어야겠죠. 근데 그 10은 3 이상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래 규칙은 언제가? 다음 항이 10일 때 하는 거잖아. 이거 2니까 10이 되지가 않잖아. 그래서 아래 규칙은 여기서는 안 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A5가 다음 항이라고 치자. 그럼 앞의 항이 A4가 되는 거죠. 항번으로 나누면 40. 40은 3 이상이니까 오케이 괜찮다. 자, 아래도 볼까? 다음 항이 10. 얘가 다음 항 역할을 할 때 10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앞의 항은 3보다 작다. 그래서 A4는 3보다 작은 거야. 3보다 작으니까 1 아니면 2네? 아니지.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다고. 첫째 항만 자연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A4는 몇이 되는 거야?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P라고 할게. 대신에 그 친구는 3보다 작아야겠지. 왜? 다음 항이 10일 때 앞의 항은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또 40일 때는 어떻게 돼? A4가 10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얘가 다음 항일 때는 다음 항이 40인데 10이 아니니까 위의 규칙만 따라가야겠지. 항번호인 3을 곱해서 120. 괜찮지? 근데 이거 3 이상이니까 오케이 괜찮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떻게 돼? P가 3보다 작아. 즉 A4가 3보다 작아. 3보다 작으면은 다음 항이 10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위의 규칙을 적용해서 항번호인 3을 곱해서 3P가 돼야겠지. 근데 3P는 P가 3보다 작으니까 3P는 9보다 작아야 되고 3P는 앞의 항의 결과잖아. 앞의 항의 결과. 그치? 앞의 항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 구간이 하나 더 붙고요. 자, 그럼 A2는요. 120일 때는 당연히 항번호 곱해서 240 하면 되겠지? 그럼 3보다 크니까 오케이. 자, 밑에는요. 3P예요. 3P. 3P는 3부터 9 사이죠. 그럼 10은 안 되죠. 그럼 위의 규칙만 써야 되니까 또다시 2를 곱해서 6P가 되는 거야. 6P는 여기 범위의 2배 해주시니까 6부터 18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240이야 위에. 얘가 다음 항이라고 쳐봐. 그럼 앞에 항은 1을 곱해서 240이 가능하고요. 자연수니까 오케이. 3보다 크니까 오케이. 자, 근데 A2가 지금 6P일 때 6P는 10이 되는 경우가 있지. 그치? 왜냐면 6부터 18 사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눠줘야 돼. 6P가 10인 경우와 10이 아닌 경우로 나눠봅시다. 자, 10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앞의 항이 10인 거야. 그럼 다음 항은 3보다 작아야겠지. 앞의 항은. 그럼 3보다 작으려면은 근데 A1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3보다 작으면 1하고 2밖에 안 된다. 괜찮죠? 자, 근데
10이 아니라고 치자. 그러면 아래 규칙 안 되는 거니까 위에 규칙 한 권으로 나눠줬었다. 즉 1을 곱해가지고 6p가 그대로 나온다. 그럼 그 6p는 몇이 되는 거겠어? 다시 그 6p는 몇이 돼야 돼? 그 6p는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대로.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그대로 나오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 항이 10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규칙이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야. 이 결과가 1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위에가 n분의 an이 10일 수도 있다고. 괜찮지? 그럼 an이 3보다 커야 되나요? 3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앞에 항이 3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게 될 수도 있다고. 괜찮죠? 지금 n이 1일 때잖아. a1 하고 있으니까. 그럼 n이 1일 때 얘가 10이란 얘기는 a1이 10이지. a1이 10이어도 3보다 크거 나왔잖아. 즉 an 플러스 1. 즉 여기서는 n이 1이니까 n이 2일 때. 그래서 a2가 10일 때 위든 아래든 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1을 곱해서 6 이상 18 미만이니까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A1의 값을 구하려면요 240 더하기 다 더하라고 하지 않았나? 합이죠? 그럼 더하기 1부터 18까지 다 더하는데 여기 빠진 값인 3, 4, 5를 제외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1부터 18까지 18은 더하면 안 되죠? 18은 갖다가 없으니까 18 제외하고요. 그럴 뻔했네. 자, 18을 제외합시다. 17까지죠? 그럼 K에서 뺍니다. 못 빼요? 3, 4, 5를 뺍니다. 계산해보면요 240 더하기 2분의 17, 18 빼기 43, 12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거 9죠? 그럼 240에다가 더하기 79, 63에다가 하면은 153 빼기 10이다.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요 너네 계산하고 너 계산하면 돼. 너네 먼저 할까? 141 더하니까 38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면 역추적 치고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겠고요. 실수할 가능성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면요. 22번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있는데요. gx가 실수 전체 지표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이게 지금 논술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맞는 조건만 딱딱딱딱 찾아서 그냥 풀어버리면 끝이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여야겠죠. g가. 그래서 이거 지금 구간이 0일 때 기준으로 나뉘잖아. 그럼 위아래다가 0 넣었을 때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f0은 절대값 f0 빼기 절대값 저거는 빼기 8이 되겠죠. 0 넣었으니까. 자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f0이 양수라고 쳐보자. 그럼 이거 그냥 나오겠지. 그럼 이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f0이 이거 그냥 나와서 8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지. 그럼 f0은 4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f0이 음수라고 쳐보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f0으로 나오잖아. 그럼 두 개가 사라져. 그럼 좌변이 0인데 여기는 빼기 8이 있으니까 양쪽이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모순이야. 그래서 f0은 무조건 양수여야 돼서 4가 정답이 맞아. 그래서 f0은 4다라는 첫 번째 조건을 여러분들께서 얻으실 수 있어. 연속 조건으로. 자 다음에 다른 조건도 얻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좀 째려보시면요. F형이 4란 얘기는 뭔 소리야? F형이 4란 얘기는 F가 X가 0 근처에서 양수란 얘기야. 맞잖아? 4니까 0 넣었을 때 4니까 연속함수인데 0일 때 4였던 애가 0보다 아주 조금 큰 친구에서 갑자기 음수가 되고 안 되잖아 말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아주 조금 큰 데서도 계속 양수란 말이야. 즉 0의 아주 근방에서 이거 그냥 얘 양수인 거야. 얘는요 0보다 아주 근처에서 8을 뺐으니까 음수죠. 음수 이거. 그래서 0 근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fx는 그대로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얘랑 사라지니까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미분에서 0 넣었을 때 같아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f'0 이꼬르 f'0 플러스 저 0인가? 이렇게 되네. 그럼 몇이야? f'0이 0인 거야. 그래서 요 결론을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어. 지금 말한 요 논리가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그건 다항함수 그래프를 많이 안 다뤄봐서 그래. 그럼 솔직히 말하면 22번은 풀 실력이 애초에 아니야. 그래서 이거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푸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 꼭 연습 많이 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 22번을 풀고 싶으면. 요즘 22번 이거보다 어려우면 어렵지 이거보다 쉽지는 않을 거야. 이건 너무 유형화된 풀이라서. 자, 그 다음. 그럼 우리는 0을 기준으로는 함수값, 미분계수값 둘 다 찾았어. 그래서 0 기준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봐야 되는데 0보다 작을 때는 단일한 3차 함수, 다항 함수니까 항상 미분 가능할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내가 얻을 정보가 없어. 그럼 0보다 클 때를 보자.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고 잘 생각을 해봐. 얘가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고 쳐보자. 이 절대값 결과가 안에 말고 절대값 결과가. 근데 얘가 미분이 안 된다고 쳐보자. 이 절대값이 특정 x에서 뒤에는 미분이 가능한데 얘가 미분이 불가능해. 그럼 둘이 뺀 게 미분이 되겠어? 안 되겠지. 즉 둘 중에 하나만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면은 둘이 사치 계산했을 때 당연히 그 결과 미분 안 될 거야. 더하기 빼기는. 괜찮죠? 즉 다시 말하면요. 뒤에가 미분 가능하면 앞에도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얘가 미분이 불가능할 때가 있잖아. 언제야? x가 2일 때 불가능하지. 양수니까 2일 때만. 그럼 뭐야? 얘도 x가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뒤에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면 앞에도 무조건 가능해야 돼. 앞에가 가능하면 뒤에도 가능해야 돼. 왜? 그래야지 전체가 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뒤에는 다항함수가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다항식이 얘가 언제 미분 불가능한지 알잖아. 그럼 얘도 그때 미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지. 왜? 얘가 불가능한데 얘가 가능해봐. 그럼 이 전체가 안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미분 불가능할 때 앞에도 불가능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fx는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의 절대값이 2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이 2에서 꺾인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야? f가 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꺾였겠지. 괜찮죠? 그래서 지금까지 난 세 가지 정보를 찾았어. 근데 fx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정보가 4개 있어야 돼. 항이 4개니까 3차 함수는. 그래서 한 가지 정보를 더 얻어야겠어. 그래서 조금 어떻게 얻어야 될까 하고 보면은 이건 그림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쉬워. 한번 해볼게. 여기에 0이 계시고 여기에 2가 계신다. 여기는 지금 지나는 거야 fx가. 왜? 2,0이니까. 근데 f가 0일 때 4를 지난다고 돼 있거든. 그럼 여기 0,4를 지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거기서 프라임이 0이니까 여기가 극값인 거야. 3차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겨야 돼. 오케이지? 자,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먼저. 즉 극대야. 그럼 여기 왼쪽 어딘가에 극소가 있어야겠지. 근데 여길 지나잖아. 그럼 극소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요렇게 혹은 다른 색으로 요렇게 요렇게. 개형을 이래서 배우는 거야. 교과서에서 이런 거 판단하려고. 이렇게 해서 접하는 거. 이렇게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만약에 접하는 초록색이면은 2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돼. 불가능해야 된다며 fx가 미분이. 자, 그러면은 얘네는 요 핑크색일 때는 여기서 또 꺾일 거 아니야. 그럼 또 미분이 안 되잖아. 근데 뒤에 봐봐. 요 핑크 몇인지 몰라. 근데 만약 봐봐. 저 핑크라는 x값에서 얘가 미분이 불가능해. 근데 얘가 미분 가능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도 미분 불가능해야 돼. 그래야지 뺀 게 미분 가능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얜 2를 제외한 곳에서는 미분이 무조건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 논리로 얘도 안 되는 거야. 그 얘긴 뭐야? 여기가 극되면 그냥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다 틀렸고, 그럼 저희가 극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개형이란 얘기야. 이렇게 생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단 얘기야. fx가 이 근처에서. 자, 그럼 이제 이 근처에서 한번 풀어보자. 지금 gx의 아래 부분, 왜 죽이야? 아래 부분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8.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x가 2보다 작다고 한번 쳐볼까? 그럼 어떻게 돼? fx는 양수지. 그래서 fx는 그대로 나오고 2보다 작은 거 되면 어떻게 되니? 음수가 되겠지, 아내가. 그래서 마이너스가 얘랑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죠? 자, x가 만약에 2보다 크다고 치자. 그럼 fx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2보다 큰 거 넣으면 양수잖아, 아내가.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야. 이번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2를 기준으로 또다시 구간함수가 만들어져. 이게 gx인 거지. 근데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로 했으니까 이 친구 미분해서 2 넣었을 때 둘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f'2 여기에 미분해서 2 넣으면은 플러스 8인가? 걔가 마이너스 f'2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8이겠지. 따라서 f'2는 8이다 라는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얻으실 수 있어. 8이 아니고 마이너스 8이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찾았던 결과와 마지막 결과까지 다 찾아냈다. 자, 이 4개씩 갖고서 이제 fx를 추론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면은 0 넣었을 때 4고 미분해서 0 넣었을 때 0이니까 fx 3차 함수잖아. 최고차 함계수 몰라. 두 번째도 몰라. 1차는 미분해서 0 넣으면 0이어야 되니까 1차 항이 없어야 돼. 상수항은 0 넣으면 4니까 4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요 f2가 0이랑 f'2가 마이너스 8 갖고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자, 정리해보자. f2는 어떻게 돼? 8a 더하기 4b 더하기 4 이꼴 0인 거고, 미분해서 2 넣어보자. 그냥 암산할게. 이 정도는 미분하면 3ax의 제곱이고 2 넣으니까 12a 그다음 플러스 4b 4는 사라졌고 걔가 빼기 8인 거야. 괜찮죠? 그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보면요, 빼기 4a b는 사라지고 플러스 4는 계시고 8을 빼니까 플러스 8이 되겠지. 그럼 a는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괜찮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10이고 넘기면 8이니까 b는 2다. 만약에 찝찝하시면 다시 넣어서 검산해본다. 그러면은 집어넣어서 검산하면은 성립 안 하네. 그치? 틀렸다. 그치? 자, b가 1이네. 아씨, 암산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정답이 나오겠다라는 거. fx 완성이죠? fx는 마이너스 x의 3승 x의 제곱 플러스 4다. 근데 f에 마이너스 5 가는 거니까 f의 마이너스 5는 집어넣으시니까 125 더하기 25 플러스 4 답은 154다. 이렇게 풀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4점짜리 22번 치고는. 요 정도면은 보통 요즘 수능으로 보면 한 13번? 그 정도 난이도밖에 안 되지 않나?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못 푸시면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니까 안 풀어야지 이게 아니고 요 정도 논리는 기본적으로 돼야겠다라는 거야. 공부 복습 좀 하시고요.